대감님, 저 가마는 빈 가마입니다. 8살 아이가 숨을 헐떡이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지요. 온양에 팔려온 하인 아이의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의 말이 사실이었다면? 그리고 그 아이가 단순한 하인이 아니었다면? 오늘은 한 아이가 정승영이를 구하고 10년 만에 가족을 되찾은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시고 지금 어느 곳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으로 좋은 기운이 전해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때는 조선 숙종 연간 한양의 남인 영수 강대정승 저택이었습니다. 당시 조정에서는 남인과 서인의 대립이 극심했고 강대감은 남인의 핵심 인물이었지요. 대문 앞에 한 남자가 8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의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온양에 팔겠소. 일은 잘합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급했고 아이의 옷은 누더기였지요. 관리인이 아이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아이는 깡마른 몸의 맨발이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너무 말랐군. 3냥이면 되겠소. 5냥입니다. 이 아이는 절에서 자랐습니다. 글도 알고 총명하단 말이오. 관리인이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지요. 절에서 자란 아이가 어찌 팔려 나오는가? 스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절이 폐사되어 갈 곳이 없어진 겁니다. 결국 관리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줬소. 5냥 주겠소. 은자 5냥이 남자의 손에 쥐어졌고 남자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아이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지요. 이름이 뭐냐? 진우입니다. 좋아. 오늘부터 넌 이 집 막내 하인이다. 그날 밤 진우는 하인들의 방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차가운 보리밥과 된장국이 저녁이었지요. 다른 하인들은 개걸스럽게 먹었지만 진우는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 짓는 냄새, 장작 타는 소리, 어디선가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낯설면서도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이곳, 왠지 낯설지 않아. 왜 그럴까? 머릿속에서 희미한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붉은 불꽃이 춤추는 밤, 누군가의 비명, 따뜻했던 품속, 그리고 사라진 얼굴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선명해지지 않았지요. 손이 저고리 안쪽으로 갔습니다. 목에 걸린 작은 옥패를 만지며 진우는 중얼거렸습니다. 스님께서 이게 내 것이라고 하셨어. 강물에 떠내려온 나를 구해준 하인이 쥐어줬다고 하셨는데 그분은 어디로 가셨을까? 옥패는 따뜻했습니다. 진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진우는 부지런했고 영리했습니다. 시키지 않은 일도 먼저 찾아서 했고 한 번 배운 것은 잊지 않았지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진우는 가끔 무의식 중에 양반처럼 행동했습니다. 밥을 먹을 때 숟가락을 드는 자세가 우아했고 걸음걸이도 품위가 있었지요. 저 아이, 보통이 아니군. 어디서 자란 걸까? 관리인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저택 안이 부산스러워졌지요. 영애님께서 오늘 북악산 기도처에 가신다. 가마를 준비하라. 하인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진우도 마당을 세며 그 광경을 지켜봤지요. 그때 비단 치마가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진우가 고개를 들자 15살쯤 되어 보이는 아가씨가 서 있었습니다. 가나하고 우아한 얼굴, 하지만 눈빛은 따뜻했지요. 너, 새로 온 아이구나. 이름이 뭐니? 진우라고 합니다, 아가씨. 진우. 좋은 이름이네. 열심히 하렴. 영애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진우의 가슴 속에서 뭔가 뜨거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요. 저분, 왜 이렇게 그리울까? 처음 보는 분인데. 오전이 되었습니다. 붉은 비단으로 장식된 화려한 가마가 대문 앞에 준비되었지요. 가문의 문장이 선명하게 새겨진 가마였습니다. 영애가 가마에 올랐고 호위무사 넷이 앞뒤로 섰습니다. 출발하라. 관리인의 목소리와 함께 가마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인들은 대문 앞에 늘어서서 절을 했지요. 진우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가마가 천천히 대문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진우의 눈이 이상한 것을 포착했지요. 가마꾼 4명의 어깨가 이상하게 가벼워 보였습니다. 사람이 탄 가마라면 어깨가 더 깊이 가라앉아야 하는데 마치 빈 가마를 드는 것처럼 보였지요.
그리고 가마 안에서 들려야 할 옷자락 스치는 소리, 작은 움직임의 기척이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상해. 뭔가 잘못됐어. 진우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진우는 빗자루를 내던지고 뛰쳐나갔습니다. 대감님, 대감님. 사랑채로 달려갔지요. 마침 대정승이 아침 상소문을 읽고 계셨습니다. 무슨 소란이냐? 대정승의 목소리가 위험 있게 울렸습니다. 진우는 헐떡이며 무릎을 꿇었지요. 대감님, 저 가마는 빈 가마입니다. 뭐라고? 영애님께서 타신 가마가 너무 가볍습니다. 가마꾼들의 어깨가 가라앉지 않았고 안에서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정승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내가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느냐? 영애가 직접 탔는데. 하지만 대감님, 제가 분명히 봤습니다. 됐다. 5냥짜리 하인 주제에 어디서 헛소리냐. 당장 물러가거라. 관리인이 진우의 발을 잡아 끌었습니다. 진우는 끌려 나오면서도 소리쳤지요. 영애님이 위험합니다. 제발 확인해 주세요.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마당으로 끌려 나온 진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안 돼, 영애님을 구해야 해. 아무도 안 믿으면 내가 가야 해. 주위를 둘러보니 모두가 각자 할 일에 바빴습니다. 진우는 결심했지요. 몰래 뒷문으로 빠져나가 큰 길로 달렸습니다. 맨발의 발바닥이 돌에 찍혔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달렸을까 큰 길에서 화려한 가마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가마는 북악산이 아니라 반대 방향인 동쪽 숲길로 가고 있었지요. 역시 저건 가짜야. 진우는 숲속으로 들어가 조심스럽게 가마를 따라갔습니다. 얼마 후 가마가 한적한 공터에 멈춰 섰습니다. 가마꾼들이 가마를 내려놓더니 문을 열었지요. 뭐야? 텅 비었잖아. 이게 무슨 일이야? 계획이 잘못된 건가? 남자들이 당황했습니다. 바로 그때 뒤쪽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살려주세요. 누우세요. 진우가 고개를 돌리자 50m쯤 떨어진 곳에서 다른 무리가 진짜 가마를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진짜 영애가 그 안에 있었지요. 진우는 재빨리 생각했습니다. 가짜 가마조와 진짜 가마조 두 패로 나뉘어 있었던 것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큰 말벌집이 나무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저거다. 진우는 돌을 주워 벌집을 향해 던졌습니다. 쾅! 벌집이 떨어지며 윙윙거리는 소리와 함께 수십 마리의 말벌이 쏟아져 나왔지요. 으아! 벌이다. 말벌에 쏘이면 죽어. 가짜 가마조 남자들이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습니다. 진우는 그 틈을 타 진짜 가마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진짜 가마를 끌고 가던 남자들은 3명 모두 칼을 차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앞쪽 길에 큰 나뭇가지를 끌어놓고 수풀에 숨었지요. 뭐야, 이 나뭇가지는? 한 남자가 가마를 내려놓고 나뭇가지를 치우러 갔습니다. 진우가 돌을 다른 방향으로 던지자 두 남자가 칼을 빼들고 소리가 난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이제 가마 옆엔 한 명만 남았지요. 영애님, 빨리 나오세요. 진우가 가마 문을 열었습니다. 진우? 내가 왜? 설명은 나중에요. 빨리요. 진우가 영애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이놈들아. 여긴 붙잡혀라. 남자들이 쫓아왔습니다. 둘은 숲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좁은 길, 가시나무, 진흙탕을 가리지 않고 달렸지요. 영애의 비단 치마가 찢어지고 진우의 발에서 피가 났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 녀석들 놓치지 마. 뒤에서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앞쪽에 작은 개울과 바위 틈이 보였지요. 저기요. 진우는 영애를 바위 틈으로 밀어넣고 자신도 몸을 숨겼습니다. 둘은 숨을 죽였습니다. 쿵쿵쿵 발소리가 바로 코앞까지 왔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요. 어디 갔지? 이 근처일 텐데. 남자들이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진우는 영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땀이 등을 타고 흘렀지요. 개울 건너편으로 갔나? 다행히 남자들은 다른 방향으로 달려갔습니다. 한참이 지나고 나서야 진우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휴, 다행이다. 영애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진우야, 도대체 무슨 일이니? 모르겠어요. 하지만 누군가 영애님을 해치려 했어요. 영애는 진우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넌 정말 특별한 아이구나. 내가 아니었으면 난 죽었을 거야. 둘은 샛길로 저택에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뒷담 앞에서 검은 5대 남자가 칼을 빼들고 나타났지요. 거기 서라. 진우는 영애를 뒤로 밀었습니다. 영애님, 제 뒤로 계세요. 8살 아이가 어른을 상대하기엔 무리였습니다. 남자가 비웃으며 다가왔지요. 바로 그때 여기서 뭐 하는 것이냐. 뒷문이 열리며 호위 무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대정승이 그 뒤에 서 있었지요. 아버지. 영애가 소리쳤습니다. 검은 옷 남자는 혀를 차며 담을 넘어 도망쳤습니다. 대정승이 달려와 영애를 껴안았습니다. 영애야. 무사하냐? 네, 아버지. 저는 괜찮아요. 다 진우 덕분이에요. 대정승이 진우를 내려다봤습니다. 온몸이 흙투성이에 발은 피투성이인 아이였지요. 내가 영애를 구했단 말이냐? 예, 대감님. 대정승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내 말을 믿지 않았구나. 미안하다. 괜찮습니다. 아니다. 내가 아니었으면. 저택으로 돌아온 후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관리인, 호위 무사대장, 그리고 집안의 주요 인물들이 모였지요.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꾸몄단 말인가? 대정승이 준엄하게 물었습니다. 분명 내부에 공범이 있습니다. 대감님. 영애님의 동선과 가마를 바꿔치려면 안 사람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호위 무사 대장이 말했습니다. 모두가 서로를 의심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때 진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말해보거라. 오늘 아침, 가마가 출발하기 전에 누군가 가마 안을 확인했습니다. 그 사람 옷소매에서 매와 향이 났어요. 그리고 손가락에 먹물이 묻어 있었고요. 진우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엔 관리인 어르신일까 생각했는데 그분은 매와 향을 안 쓰시니까요. 매와 향과 뭐? 대정승이 관리인을 봤습니다. 이 집에서 매와 향을 쓰는 사람이 누구지? 바로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우아한 여인이 들어왔지요. 대정승의 동생 영애의 고모였습니다. 오라버니, 무슨 일로 이리 소란입니까? 진우는 그 순간 알아챘습니다. 바로 그 향이었지요. 저분이에요. 저분 손에서 그 향이 났어요. 여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 버릇없는 것이. 감히 나를. 잠깐, 고모님. 손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대정승이 말했습니다. 여인은 마지못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손가락 끝에 희미하게 먹물이 묻어 있었지요. 고모님, 설마. 대정승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여인은 잠시 침묵하다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들켰군요. 고모. 영애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왜 이러시는 거예요? 우린 가족이잖아요. 가족? 여인의 얼굴이 일그러졌지요. 10년 전 오라버니는 영모에 연루된 제 남편을 구하지 않으셨어요. 서인들의 함정인 걸 알면서도 자기 자리만 지키려고 외면했지요. 그날 밤 저는 형장 앞에서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이 집은 여전히 웃음꽃이 피었고 저는 그저 신세지는 과부로 살아야 했어요. 제 딸은 병들어 죽었고 약값조차 제대로 구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결심했습니다. 이 집의 대가 끊기게 하겠다고. 여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대정승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렇다면 10년 전 그 화재도. 맞아요. 10년 전 화재도 제가 시킨 거예요. 조카의 아들 그 어린 도련님을 없애려고. 뭐라고? 영애가 비틀거렸습니다. 오빠를 죽인 것도 고모님이었어요? 그날 밤 화재가 너무 컸습니다. 건물이 무너지고 뒤쪽 강물까지 범람했지요. 수십 구의 시신이 불에 타 알아볼 수 없었고 일부는 물에 떠내려갔다고 들었어요. 시체를 찾지 못했지만 그 불길 속에서 살아남을 리 없다고 생각했지요. 그 순간 진우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터졌습니다. 붉은 불길, 뜨거운 열기, 연기 속에서 누군가 소리쳤던 목소리. 도련님, 어서 도망가세요. 늙은 하인 하나가 자신을 업고 뒷문으로 뛰어나갔던 기억. 무너지는 기둥, 타는 냄새, 그리고 차가운 물속으로 떨어지는 느낌. 기억난다. 나는. 진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저고리 안쪽에서 오패를 꺼냈지요. 이게 항상 목에 걸려 있었어요. 스님께서 말씀하시길 강물에 떠내려온 저를 구해준 분이 쥐어줬다고 하셨어요. 원래 주인이 따로 있다고. 대정승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건 오라버니?
영애도 그 옥패를 알아봤습니다. 그건 오빠 거잖아요. 돌잔치 때 할머니께서 주신. 대정승이 비틀거리며 진우에게 다가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옥패를 만졌지요. 이게 정말. 촛불을 가까이 가져와 진우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이마 한쪽, 머리카락에 가려진 곳에 작은 붉은 점이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있던 복점이었지요. 대정승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민우야, 내 아들 민우야. 예? 진우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넌 진우가 아니야. 넌 강민우, 내 아들이야. 대정승이 진우를 아니 민우를 껴안았습니다. 10년 동안 매일 밤 내 이름을 불렀다. 사당에 올라가 내 혼을 위로했어. 아비 한 번 봅시다, 한 번만 봅시다 하고 통곡했단다. 대정승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 애비를 용서해다오. 너를 지키지 못한 이 못난 애비를. 내 어미는 내가 죽었다는 소식의 병을 얻어 3년 전에 세상을 떠났단다. 마지막까지 내 이름을 부르면서.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민우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지요. 저는 기억이 잘 안 나요.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따뜻함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왠지 집에 온 것 같아요. 영애님을 처음 봤을 때도 그리웠어요. 왜 그런지 몰랐는데 이제 알 것 같아요. 아버지. 그 말에 대정승이 더욱 세게 아들을 안았습니다. 그래, 넌 집에 왔어. 이제 다시는 떠나보내지 않을 거야. 영애도 달려와 둘을 안았습니다. 오라버니, 오빠. 정말 오빠였어? 기다렸어요. 10년을 기다렸어요. 세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한편 여인은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봤지요. 살아있었다니. 복수는 실패했고 오히려 여인의 얼굴에서 모든 힘이 빠졌습니다. 바로 그때 대문 쪽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대감님, 대감님. 늙은 하인 하나가 절뚝거리며 들어왔습니다. 60이 넘어 보이는 백발의 노인이었지요. 누구냐? 대정승이 물었습니다. 소인. 소인은 10년 전 이 댁에서 일하던 종이옵니다. 그날 밤 화재가 났을 때 도련님을 업고 도망쳤습니다.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건물이 무너져 강물에 떨어졌고 소인은 도련님을 꼭 안고 떠내려갔습니다. 간신히 하류에 닿았을 때 지나가던 스님께 도련님을 맡겼지요. 하지만 소인은 추격자들에게 쫓겨 멀리 도망쳐야 했고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노인이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대정승이 노인을 일으켰습니다. 고맙소. 그대가 내 아들을 구해준 것이요. 은인이시오. 민우도 노인에게 달려가 절을 올렸습니다. 은인이십니다. 목숨을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인은 눈물을 닦으며 민우를 꼭 안았습니다. 도련님, 정말 도련님이십니까? 살아계셨군요. 고모님. 대정승이 여인을 봤습니다. 고모님의 남편 일. 제가 다시 조사하겠습니다. 당시 제가 힘이 부족해 구하지 못한 것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만약 정말 제 잘못이 있었다면 저도 책임지겠습니다. 하지만 고모님은 죄를 지으셨으니 관가에 넘겨야 합니다. 여인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후회는 하지 않아요. 다만 그 아이가 살아있어서 다행이네요. 제 손에 직접 피가 묻지 않아서. 호위 무사들이 여인을 끌고 나갔습니다. 그날 밤 대정승 저택은 10년 만에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민우는 목욕을 하고 깨끗한 비단 도포를 입었지요. 따뜻한 흰쌀밥과 갖은 반찬이 상에 올라왔습니다. 이게 내 모습이구나. 거울 앞에 선 민우는 낯선 자신을 봤습니다. 잘 어울려, 오라버니. 영애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음 날 민우는 아버지를 따라 사당에 올랐습니다. 어머니의 위패 앞에 절을 올렸지요. 어머니, 저 돌아왔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향불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며칠 후 조정의 보고가 올라갔습니다. 숙종 임금께서 이 소식을 들으셨지요. 참으로 기이한 일이로다. 온양의 값으로 천금 같은 목숨을 구했으니 하늘이 도운 것이 아니겠느냐. 임금은 민우에게 특별히 은전을 내렸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민우는 학문에 힘썼고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백성을 위하는 관리가 되었지요. 그는 자신의 관아 문 앞에 늘 이런 글귀를 걸어두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값으로 매길 수 없다. 임명무가.
영애는 좋은 가문의 시집을 갔고 오빠와 동생은 평생 서로를 아꼈습니다. 그리고 민우는 자신의 아이들에게 항상 말했지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라. 온양짜리 하인도 누군가의 목숨을 구할 수 있고 가족을 되찾을 수 있단다. 지금도 한양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온양의 기적을 아느냐고, 가장 작은 것이 가장 큰 것을 구할 수 있다고. 오늘의 이야기는 신분과 편견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민우는 우리에게 사람의 가치는 돈이나 신분으로 매겨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지요. 생각해보면 우리 주변에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진정한 가치는 그 사람의 마음과 행동에서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인을 향한 따뜻한 시선과 진실된 마음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아이와 상상력을 더해 창작한 픽션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가족의 소중함과 편견 없는 시선만큼은 우리 모두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겉모습으로 판단한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여러분이 민우였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